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송파구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1년 전까지만 해도 사랑하는 남편이 제 곁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던 남편 놈이 원수가 되어 이혼을 하게 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고 하지만 저희 남편은 결혼 전 저 없이 못 살 것처럼 굴어놓고 결혼을 하고 나니 아주 딴 사람이 되어 돌변하더라고요. 시댁 식구 챙기기에 눈이 멀어서는 저를 무시하고 막대하며 안중에도 없더니 저희 친정엄마를 기만하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했으니까요. 나중에는 저희 이혼을 빌미 삼아 저를 협박까지 했던 상종 못할 아주 못된 인간이었죠. 하지만 처음부터 남편이 저를 무시하며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늘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제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 저를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나게 된 것이 바로 남편이었죠. 저도 남편을 많이 사랑하긴 했지만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해주는 헌신적이고 어른스러운 남편의 모습에 그 사람에게 제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며 준비를 하게 되자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저희 두 사람이 살 신혼집을 구하는 일이었죠.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남편은 시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가족은 시어머니와 형이 전부였습니다. 아주버니는 이미 결혼을 해 독립을 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남편은 시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시댁 형편이 어려워 저희를 도와주실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시댁 재산이라곤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빌라가 전부였고 그나마 남편이 가진 거라곤 사회생활을 하며 얼마 모아둔 돈이 전부였으니까요. 시댁 형편이 어렵긴 했지만 남편이 워낙 성실하고 믿음직했던 사람이라 저는 그리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돈이야 두 사람이 열심히 살아 차곡차곡 모으면서 살면 되는 거고 저희 형편에 맞게 결혼을 준비하면 된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결혼식이야 요즘은 스몰 웨딩이 유행이라고 하니 간소하게 하면 큰 문제 될 거로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이 결혼식을 준비하며 신혼집을 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알아보니 결혼식을 준비하고 남은 돈을 합쳐 은행에 대출을 받게 되면 아파트는 아니어도 서울에 있는 작은 빌라 정도는 전세로 얻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와 남편 모두 직장을 다니며 일을 하고 있으니 조금 무리를 하면 좀 더 좋은 집을 얻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희 사정에 맞는 집을 구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 나중에 제대로 된 집을 사들어가는 게 좋을 거라는 판단이었죠. 그런데 그때 저희 친정엄마가 저에게 뜻밖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남의 집 전세로 들어가 살게 된다는 것이 걱정이 되었던 것인지 엄마가 살고 있는 친정집을 저희 신혼집으로 쓰라며 내어주시겠다는 것이었죠. 엄마는 사실 오래전부터 시골로 내려가 전원 생활을 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엄마가 시골에 살 집을 구할 테니 저희 보고 친정집을 신혼집으로 사용하라는 것이었죠. 저희 친정집은 몇 년 전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아빠가 엄마에게 주고 가신 유산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을 했었는데 엄마는 답답한 서울을 떠나 전원 생활을 하면서 편하게 지내고 싶다고 설득하셨고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엄마 집을 신혼집으로 쓰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니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진짜야? 정말 장모님 집 우리 신혼집으로 써도 된대? 음, 대신 엄마가 시골에 집 알아보실 때까지 몇 달 동안은 같이 살아야 할 것 같아. 자기 그래도 괜찮겠어? 당연히 괜찮고 말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장모님께 너무너무 감사하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우리 형편에 구하기 쉬운 것도 아니고 그런 집을 장모님께서 우리가 평생 살 집으로 내어주시겠다는 건데 얼마나 좋아. 장모님한테 정말 감사하다. 자기야, 우리 앞으로 장모님께 정말 잘하자.
나 좋은 사위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게. 빨리 우리 장모님 집 들어가 살면 좋겠다. 그래, 알았어. 자기가 좋다니까 나도 정말 좋네. 남편은 그래서인지 결혼하기 전부터 저희 친정엄마에게 본인이 했던 말처럼 정말 잘했습니다. 엄마도 그런 남편을 보며 새로 아들 하나 얻은 것 같다면서 좋아하셨고요. 그런데 남편과 결혼식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남편이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조금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잘할 수 있겠지? 뭐가? 아니, 이제 우리가 장모님 집 들어가 살게 되면 아무리 잠깐이라도 내가 처가살이를 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돼서. 주변을 살펴봐도 요즘 처가살이 하는 사람도 없고 또 처가살이가 시집살이만큼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괜스레 이것저것 생각이 드네. 처가살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엄마 집 우리 신혼집으로 내주겠다고 하니까 얼른 들어가 살자면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자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평생 살 집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언제는 감사하다며. 게다가 엄마가 시골에 살 집 구할 때까지만 잠깐 같이 살자는 건데 그게 어떻게 처가살이가 돼? 자기도 알지? 서울에서 내 집으로 아파트 구해서 살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거. 나는 오히려 지금 엄마가 사는 집 우리가 빼앗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만 한데 솔직히 지금 상황이면 우리가 엄마한테 절이라도 하면서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렸어? 어휴, 아니, 자기 말이 당연히 맞지. 감사하고 말고. 그래서 내가 지금 장모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어떻게 장모님께 잘해드릴까? 자기한테 물어본다는 게 말이 그만 헛나온 거야. 아,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그때 남편의 말이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평소 착했던 남편이니 우리 엄마랑 잠깐 사는 걸 처가살이로 생각하는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저희 친정엄마가 남편의 엄마가 아닌 제 엄마라고 하지만 자식 편하라고 본인이 살던 집까지 내어주시는데 저희 엄마에게 미안해서라도 그런 생각은 가지면 안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물론 몇 달 저희 엄마와 살게 되면 남편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둘이 엄마 집에 들어가 살게 되면 엄마가 이것저것 신경 쓰게 될 것이 많아지니 도리어 엄마를 불편하게 하는 건 바로 저희 두 사람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에게 살갑기만 했던 남편이 그렇게 돌변할 거라고는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엄마 집에 들어가 살게 되자 처음엔 남편도 결혼 전처럼 저희 엄마에게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안 가 조금씩 돌변하더니 자기 편한 대로 하며 행동하기 시작했죠. 결혼하면 분명히 저랑 같이 살림을 하기로 해놓고 남처럼 저와 저희 엄마가 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기나 하고 소파에 누워 핸드폰으로 게임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기 바빴습니다. 제 멋대로 행동하며 저희 엄마의 눈치는 전혀 안 보더라고요. 게다가 시댁에 갈 일이 있을 때는 물어보지도 않고 친정 물건을 챙겨 시어머니께 갖다 주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남편에게 섭섭했던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 같이 마트로 장을 보러 가게 되면 남편은 자기 먹고 싶은 음식들을 카트에 넣을 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물건 하나 들어주는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점점 철없는 아이처럼 변해갔죠. 그러다 결국 남편에게 제대로 실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에 엄마에게 미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오랜만에 엄마가 좋아하는 갈치를 사와 저녁에 구워 먹게 되었는데 남편이 글쎄 저희 엄마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갈치를 먹기 시작하더니 혼자 그 많은 갈치를 다 먹어버린 것이었죠. 그동안 참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행동에 남편에게 섭섭해하는 엄마의 표정이 제 눈에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와 설거지를 하며 살며시 물었어요. 엄마, 미안해. 김서방이 너무 차이 없지. 엄마 먹으라고 사온 갈치인데 엄마는 갈치 한 점도 먹지를 못했네.
앞으로 내가 김서방한테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할게. 집안일도 좀 같이 도우라고 하고. 내가 요즘 엄마한테 여러 가지로 정말 미안해. 아니야, 그러지 마. 김서방도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나랑 사는 거 눈치 보이고 불편할 수도 있어. 사람 괜히 서운하게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둬. 정말 아닌 것 같으면 그때는 엄마가 이야기할 테니까. 엄마는 그냥 제 자식과 결혼해 같이 사는 사람이니 저를 보듯 남편을 마냥 예쁘고 귀엽게만 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 정말로 제가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말대로 혹시 남편이 저와 저희 엄마의 눈치를 볼까 참고 있었는데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만 것입니다. 저희 엄마가 차려준 밥상에 국이 싱겁다느니 어쩌냐며 반찬 투정까지 하며 저희 엄마가 챙겨주는 걸 당연시하더니 남편이 저희 엄마를 아예 대놓고 부려먹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날은 제가 회사 업무로 주말 근무를 하고 집에 들어온 날이었는데 저희 엄마가 집에서 콩까지 갈아 손두부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놀라 엄마를 재빨리 말렸습니다. 엄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김서방이 먹고 싶다고 해서 손두부 좀 만들어 주려고. 아무리 김서방이 먹고 싶다고 해도 그렇지 손두부 만드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가스불 앞에 서서 계속 지켜봐야 하는데 힘든데 못하겠다고 했어야지. 엄마 정말 계속 나 미안하게 만들 거야? 저는 더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엄마 몰래 남편을 벼르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한마디 해주어야 할 것 같았죠. 그래서 그날 저녁 저희 방에 들어가 남편에게 참고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두부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씻고 불리고 갈고 그런데 그걸 우리 엄마한테 만들려고 그래? 당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그냥 너무 먹고 싶어서 부탁 좀 드렸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 나이도 있으신 노인네가 그런 거 만들면 얼마나 힘들지 생각은 안 해? 자기 이렇게 생각 없는 사람이었어? 알겠어. 내가 미안해. 다음부터는 장모님한테 물어보고 힘들다고 하시는 건 부탁드리지 않을게. 부탁드리는 게 아니고 아예 이런 걸 우리 엄마한테 시키지 말아야지. 당신 결혼할 때 뭐라고 그랬어? 우리 엄마한테 잘하겠다며. 그리고 결혼하면 살림도 나눠서 하기로 해놓고 요새는 전혀 도와주지도 않더라? 우리 엄마가 당신 뒤치다꺼리 하려고 나 자기한테 시집 보낸 줄 알아? 자기 정말 이럴 거야? 정말 이러면 나도 섭섭해. 섭섭하다니 뭐가 섭섭해? 솔직히 내가 장모님 모시고 살아주는 건데 장모님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당신이나 장모님은 그런 나에 대해 감사함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우리 엄마도 그랬어. 요즘 누가 장모님을 모시고 사냐고. 당신이 나한테 잘해야 하는 거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이제 보니까 어머니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당신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대했던 거네. 자기가 뭘 착각하는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건데 여기 원래 우리 엄마 집이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아파트 들어가 살 형편이 안 되니 엄마가 시골집 구해 내려가 살기로 하고 엄마 집 우리한테 내어주신 거야. 그래서 엄마가 시골에 집 구하는 잠깐만 같이 사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엄마 모시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집 구할 돈이 없어서 엄마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거라고. 뭘 말하려면 제대로 알고서 말해. 알겠다, 알겠어. 뭔 치사해서. 다음부터는 안 그러면 되잖아. 그러나 남편의 행동은 제 말에도 전혀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은 남편이 퇴근을 하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손에 백화점 쇼핑백 몇 개가 들려있더라고요. 사온 물건들 전부 대부분이 나이 든 여성들 옷과 신발이라 엄마는 남편이 자기 선물 사온 줄 알고 좋아했습니다. 김서방, 이게 다 뭐야? 그동안 밥 차려준 거 고마워서 혹시 나 주려고 산 거야? 에이, 난 괜찮은데 뭘 이런 걸 사와. 장모님 거 아니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 전부 저희 엄마가 선물이니까. 남편의 행동에 저는 섭섭함을 넘어 화가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선물을 사오면서 저희 엄마에게 줄 작은 선물 하나가 남편은 준비해오지 않았으니까요. 당신 지금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니 물건 사면서 우리 엄마 스카프 한 장 살 여유는 없었던 거야? 우리 엄마가 그동안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엄마가 말은 안 해도 자기한테 얼마나 서운하겠어? 거기다 엄마 민망하게 어떻게 건드리지 말라고 말하냐? 내가 우리 엄마 선물 사면서 이젠 장모님 눈치까지 봐야 하는 거냐? 아, 진짜 너무 지친다. 내가 어디까지 두 사람 비율을 맞추며 살아야 하는 건데. 나 솔직히 장모님 눈치도 보이고 요즘 이렇게 지내는 거 너무 힘들어. 아, 그렇게 엄마 눈치 보여서 자기가 나랑 같이 집안 살림 나눠서 하기로 한 거 우리 엄마한테 다 미루고 손도 하나 까딱 안 하고 있었어?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만큼 장모님한테 잘해드렸잖아. 자기야말로 그거 지금 다 잊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잘해드렸는데 예전 결혼하기 전 말고 엄마 집 들어와 살면서 잘해드린 거 있으면 어디 한번 말로 설명해봐. 그러니까 그게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해드린 게 하나도 없으니까 기억할 게 없는 거지 이 인간아. 당신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경고야. 사람이 양심 있다면 적어도 사람 섭섭하게 하는 짓은 하지 마. 이쯤 되니까 저도 점점 의심이 들었습니다. 결혼 전 나랑 연애하며 배려 많고 착했던 모습이 진짜 남편의 모습이 맞나 생각이 들면서 남편과의 결혼이 정말 잘한 짓인지 자꾸만 생각이 들게 하게 되었죠. 하지만 제가 그런 고민을 하는 사이 엄마는 시골에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해 내려가게 되셨고 저와 남편은 그 사이 조금 멀어지고 있었어요. 결혼 후 너무도 변한 남편의 모습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라 저도 모르게 거리를 두며 이것저것을 고민하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이 인간이 기어이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회사 일이 바빠 야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현관문 앞에 낯익은 신발과 함께 이삿짐이 잔뜩 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발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신발이었던 거예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아주 가관이었죠. 당신 왔어? 엄마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살던 집을 전세로 줬거든. 그래서 엄마가 필요한 돈 쓰고 남은 전셋집으로 집 구할 때까지 우리 집에서 잠시 지내기로 했어. 당신도 우리 엄마 오니까 좋지? 그리고 당신 내가 장모님한테 얼마나 잘해드렸는지 기억나지? 그러니까 자기도 내가 장모님한테 해드린 만큼 우리 엄마한테 잘해드려야 해. 알겠지? 그래, 알았어. 남편은 시어머니가 갑자기 오갈 곳이 없어졌다며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희 집에 시어머니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것도 저희 엄마가 시골로 내려가 살기 위해 이사를 간 지 며칠이 지나지도 않은 사이예요. 저와 상의도 없이 벌인 일에 너무 화가 나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혹시 그 일로 시어머니가 섭섭해할까 봐 일단 그 자리에서는 남편의 말에 알겠다고 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따로 남편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자기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한마디 상의는 해야 했던 거 아니야? 미리 나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었던 일이잖아. 어차피 엄마 우리 집 와서 지내게 될 텐데 뭐하러 당신한테 말해? 자기도 우리 엄마 여기서 잠시 지내는 거 말하면 알았다고 하려고 했던 거잖아. 그리고 이제와 하는 말인데 나도 당신한테 할 말 좀 하자. 내가 그동안 깐깐한 장모님 비위 맞춰주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간 내 고생에 말도 못했다고. 그러는 나야말로 정말 참다 다시 말하는 건데 자기야말로 언제 우리 엄마 비율을 맞춰줬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당신 솔직히 우리 엄마가 챙겨줘서 매일 편하게 지내지 않았어? 편하게 지내긴 뭘 편하게 지내. 내가 자기 힘든 처가살이에 매일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고. 노인네가 해주는 눈칫밥 먹으면서 당신이 하는 잔소리에 진짜 죽을 지경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장모님 모시면서 힘든 거 참고 살았으니 내가 장모님 모신 것처럼 너도 우리 엄마 모셔야지. 그래야 공평하지.
앞으로는 너도 한번 당해봐. 내 엄마도 아니고 남의 엄마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겠냐?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충격적인 것이었죠. 저는 그냥 하는 말이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정말로 엄마 집에 처가살이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엄마 본인이 살던 집을 신혼집으로 내어주며 몇 개월 잠깐 같이 살았던 그 시간을요. 남편의 말에 기가 막혀 한동안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기가 막힌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을 구하는 동안 잠깐 같이 살면 되겠거니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연히 남편과 시어머니가 하는 대화를 엿듣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제가 늦잠을 자고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지내는 방 사이로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기회 될 때 앞으로 엄마 여기서 나랑 같이 살기로 했다고 집사람한테 말할 테니까. 원래 여자는 결혼했으면 남편 말을 들어야 하는 거라고. 엄마도 봤지? 내가 말도 안 하고 엄마 집에 데려왔는데도 집사람 아무 말도 못하는 거.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가 생각한 대로 집 팔아서 형 사업하는 거 도와줘. 정말 그래도 될까? 아이고, 내가 우리 효자 아들 돈 덕에 이렇게 걱정을 더 내. 네 형이 사업 성공하면 나한테 몇 배로 갚아준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만 네 엄마랑 사는 거 불편해도 조금만 참아. 형 사업 성공만 하면 엄마가 우리 아들한테 몇 배로 갚아줄 테니까. 엄마는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뭘 그런 말을 해. 그리고 엄마랑 사는 거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장모님이야 남이니까 얼굴만 봐도 불편하고 짜증났지만 엄마랑 사니까 나는 오히려 더 좋아. 그러니까 엄마 형 사업 성공해서 돈 많이 벌게 돼도 계속 여기서 나랑 살자. 정말 그럴까? 아, 나야 우리 아들이랑 살면 편하고 좋지. 우리 아들 최고다. 시어머니와 사는 것이 잠깐일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남편은 또다시 저 몰래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 평생 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본인도 힘든 형편에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빌라를 팔아서 아주버니를 도와주려고 한 시어머니를요. 남편은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어머니를 평생 저에게 모시고 살게 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개소리도 그런 개소리가 없던 것이었죠. 게다가 저희 두 사람 행복하게 살라고 본인 집까지 내어준 저희 엄마를 욕하며 남이라고 이야기한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는 참지 않기로 했죠. 남편의 진짜 본심을 알게 되자 더는 참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에요. 제 시댁만 아는 그런 놈이랑 계속 살았다가는 제 인생만 불행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없는 형편에 본인 전 재산까지 팔아 아주버니를 도와주려는 대책 없는 시어머니 행동을 말리지 못할 망정 같이 도와주려는 남편의 행동을 보자 같이 살다가는 제 인생까지 망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살아봤자 불행하면 불행했지 절대로 제 인생이 행복할 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혼을 하기 전 저희 엄마가 당한 만큼 조금은 갚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했던 것처럼 저도 시어머니에게 똑같이 해주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그런 제 속마음을 알 리 없는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월차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던 저를 시어머니가 자기 방으로 부른 것이에요. 새아가, 할 말 있으니 이리 좀 와보거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것이 있다고. 우리 둘째가 네 친정엄마 모시고 살면서 얼마나 잘해줬니? 그러니 너도 나한테 그만큼 잘해야 하는 거 알겠어? 어머니, 정말 남편이 저희 친정엄마한테 한 만큼 제가 어머니께 해드리길 바라세요? 그럼 당연하지. 너도 양심 있다면 나한테 제대로 며느리 노릇하면서 효도하며 살라는 말이다. 아가,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남편 보면 네 부모도 되는 거다. 알겠습니다.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했던 것처럼 어머니께 그대로 해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별로 어렵지도 않겠네요.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대신 어머니 지금 하신 말씀 무르게 없게요? 내가 무르긴 왜 무르냐? 그나저나 이제야 네가 내 말을 알아듣는 것 같구나. 그러면 세아가 네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기대하고 있으마? 저는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소파에 누워 TV를 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당황하시면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너,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거리니? 어머니, 저 배고프니까 밥 차려주세요. 오늘은 소불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소불고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시어미가 묻는 거 안 들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우리 아들이 네 친정엄마를 얼마나 살뜰히 모셨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이 네 친정엄마한테 해준 만큼 해준다더니 지금 배은망덕하게 뭐 하는 거냐? 남편이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남편이 저희 친정엄마한테 했던 행동 그대로 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남편이 매일 집안 살림도 같이 안 도와주고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 게임하거나 TV 봤거든요.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 먹고 싶은 거 있을 때마다 이렇게 누워서 해달라고 시켰어요. 반찬 투정까지 하면서요. 그래서 저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 뭐야? 아이, 그러면 조금 전에 내가 했던 말 취소다. 그러니까 넌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어머니, 그렇게는 안 되죠. 조금 전 저랑 무르게 없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아직 뭘 모르셔서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여기 저희 엄마 집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저희 엄마 집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저희 친정엄마가 남편에게 해준 만큼 저한테 똑같이 해주셔야 할 거예요. 아니면 저 어머니랑 같이 살 마음 없으니까.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일단 지금은 소불고기부터 재워서 점심 차려주시고요. 이따가 저녁 때는 수타로 만든 수제비 먹고 싶으니 수제비 해주세요. 손으로 제대로 치대서 아주 쫄깃쫄깃하게 해주셔야 해요. 전 제 말 듣기 싫으시면 저희 엄마 집에서 나가시면 되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아직 시어머니가 집을 팔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제 말에 뜨끔하시면서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아이, 알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될 거 아니냐. 어디 네가 언제까지 그럴 수 있는지 이따가 우리 아들 퇴근하면 보자꾸나. 이 못된 것 같으니라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 남편이 퇴근할 저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TV를 감상 중이었고 어머니는 제 말대로 수제비를 만들기 위해 반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퇴근한 남편이 그 상황을 보자 놀라면서 저에게 따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오자마자 우는 척하며 제가 했던 행동들을 일렀고요. 이 나이든 엄마한테 저것이 어떻게 했는지 아니? 아주 나를 하루 종일 식모처럼 부려먹었다. 내가 빨리 죽어야 이런 꼴 안 보고 살지. 아유. 자기 지금 우리 엄마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자기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벌써 잊었어? 어떻게 하긴. 잊지 않았으니까 당신이 해준 거 똑같이 어머니께 해드리고 있는 거잖아. 당신이야말로 설마 그동안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벌써 잊은 거야? 우리 엄마가 하나뿐인 사이라고 예뻐하니까 그거 이용해서 종처럼 부려먹었지? 매일 그런 것도 아니고 나는 오늘 단 하루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했던 행동 어머니께 똑같이 해준 거밖에 없는데 왜 화를 내? 그리고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집에서 만든 손두부 먹고 싶다면서 그 힘든 손두부까지 만들게 했으면서 내가 어머니께 부탁한 수제비면 약과 아니야? 그리고 어머니께서 먼저 남편이 저희 친정엄마한테 한 거 똑같이 해달라고 하셨으면서 왜 자꾸 딴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갈 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정 싫으시면 지금이라도 어머니 댁 가서 사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아니면 저희 엄마 집 말고 아주버니 집에 가서 지내시던가요.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 형수님 눈치 보고 살고 있다고. 그런데 거기 엄마까지 가봐. 형이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어? 그러면 엄마랑 형이랑 전부 힘들어진다고.
그리고 내가 엄마 여기서 지내는 거 당분간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엄마를 못 살게 구는 거야? 어차피 엄마 집 구하면 나가서 사실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 철없이 굴지 말고 생각 좀 하고 행동해. 괜히 늙은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말고. 그러면 우리 엄마는? 나는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한 거 똑같이 해준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당신이 우리 엄마 괴롭혔다는 소리네? 이 나쁜 자식아? 뭐? 나쁜 자식? 당신 자꾸 이러면 정말 재미없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너랑 확 이혼해버리는 수가 있다고. 나 말장난 아니니까 주제를 알면 명심하고 있는 게 좋을 거야. 나는 분명히 경고했어. 나야말로 경고하는데 너야말로 더 이상 나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나도 참을 만큼 참아줬으니까. 남편은 제 말에 따로 저녁을 사 먹겠다며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희 엄마한테는 이것저것 당연한 듯 시켰으면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똑같이 하자 시어머니를 괴롭힌다면서 화내는 남편을 보니 더욱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참으로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게 누군데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오히려 저에게 이혼을 하겠다며 협박을 해오고 있었으니까요. 저한테 잘못했다고 빌어도 이혼할지 말지 고민하게 생길 판에 말이에요. 저는 그날 하루라도 빨리 남편과 이혼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심을 드러내더라고요. 제 앞에서 시어머니를 아예 저희 집에서 모시고 살겠다며 나온 것이었죠. 엄마, 우리 집에서 나가지 말고 계속 살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우리 엄마 내가 평생 모시고 살려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만약에 이 일로 우리 엄마 구박하면 당신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내 말에 새겨드는 게 좋을 거야. 또 나랑 상의 없이 네 멋대로 정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어머니랑 살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너같이 게 싫어봤자 뭘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어차피 엄마 이미지 팔아서 그 돈으로 형 사업하는 거 도와줘서 우리 집 아니면 갈 곳도 없거든? 결국 이 집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고. 너 정말로 나한테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잘해라. 요즘 세상에 이혼하면 남자야 또 다른 여자랑 결혼하면 되지만 여자인 너는 평생 이혼이요 꼬리표 달고 살아야 할 테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알아서 기면서 처신 똑바로 하고 살아. 남편은 제가 다음 말을 하기도 전에 문을 열고 방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이 나간 문을 향해 조용히 이야기해 주었죠. 이혼은 네 놈이 나한테 당하게 될 테니까 두고 봐라. 저는 그 이후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남편과의 이혼 준비에 들어갔고 그 사이 저에게 아주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본인 전 재산인 집까지 팔아서 도와준 아주버니 사업이 쫄딱 망했다는 소식이었죠. 시어머니가 돈을 보태 도와줬을 때부터 이미 아주버니 사업이 망할 위기였는데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았습니다. 아주 대차게 말아먹고 만 것이죠. 그리고 그 소식이 들린 지 얼마 안 돼 남편 놈과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주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시골에서 잘 지내고 계시는지 주말에 시간을 내 잠시 다녀왔던 날인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버니 사업이 망했으니 시어머니도 모자라 이젠 아주버니 가족들까지 저희 집에서 같이 살자는 이야기였죠. 당신 잘 왔어. 안 그래도 이야기할 게 있었는데 말이야. 아무래도 형도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아야 할 것 같아. 지금 형사여비 망해서 집까지 차압당해서 갈 곳이 없어졌거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족들이 힘들 때 서로 돕고 사는 게 맞는 거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고 있어. 둘째 말이 맞다. 너도 우리 집 사람이고 네 엄마 돌아가시면 어차피 이 집 세아가 네가 물려받게 될 거고 그러면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이니 우리 아들한테도 권리가 있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 정도 말할 자격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사실 제가 그날 친정엄마한테 다녀왔던 이유는 엄마가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했다고 엄마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동안 엄마가 걱정할까 봐 이야기를 안 드렸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자 화를 내시며 당장 이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은 내 딸이 사랑하는 같이 평생 살 남자라 생각해서 봐줬지만 더는 그럴 이유가 없어졌다면서요. 그런데 그동안 제가 이혼을 준비해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남편은 제가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걸 자기가 이혼하자는 소리에 겁먹은 줄 알고 착각을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때마침 엄마와도 이야기를 끝냈겠다 준비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안 그래도 당신 말 잘했네. 나도 당신한테 할 말이 있었는데. 당신 내가 지금 우리 엄마 만나고 온 거 알지? 그런데 엄마가 다시 여기 엄마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당신이랑 어머니 짐 정리해서 나가래. 뭐, 뭐라고? 그러면 우리 엄마랑 나랑은 어떻게 하라고? 게다가 엄마는 지금 형 도와준다고 집까지 팔아서 장모님 집에서 나가면 정말로 갈 곳 없다고. 아가,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첫째 사업도 망해서 여기 나가면 난 갈 곳도 없어진단 말이다. 나 첫째 사업하는데 돈 전부 빌려서도 지금 알거지다. 누가 어머니 보고 살던 집 팔아서 아주버니 도와주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좋아서 도와주다 그렇게 된 거니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어머니가 알아서 정해야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뭘 착각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은 전부 상속받게 되는 자식 소유지 배우자한테는 전혀 권리가 없다고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너 정말 이럴 거야? 내가 이미 경고했지. 장모님 이러시면 너도 장모님도 정말 재미없어. 정말 당신 나한테 이혼당해서 이혼 엿소리 듣고 살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장모님이 나까지 나가라고 했다고? 그러면 당신도 나 따라 나와서 살아야 하고 당신도 오갈 데 없어지게 되는데 장모님 정말 괜찮으시겠대? 설마 자기 딸을 길거리에 나 함께 할 생각은 아니겠지? 지금 어디서 헛소리야? 누가 그래? 내가 너 같은 놈 따라 나가서 같이 산다고.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나랑 결혼해서 내 마누라인데 나랑 안 살면 어쩌려고? 그래. 아가,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우리 둘째랑 안 살면 누구랑 산다는 소리니? 저는 당황하는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 준비했던 이혼 소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긴요. 저희 엄마가 집까지 내어줬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지 엄마랑 형 챙기겠다고 제 마누라한테 협박하는 놈이랑 이혼해야지. 그러면 너는 내가 그런 소리 듣고도 계속 살 거라 생각했냐? 자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이라니. 우리가 왜 이혼을 해? 이혼하자고 먼저 말한 건 내가 아니고 바로 너 아니었어? 그리고 아무래도 나도 너 같은 놈이랑은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정말로 이혼해야 할 것 같거든. 나는 이 집에 남아서 우리 엄마랑 살 테니까 너는 나랑 이혼하고 네 엄마랑 네 형 데리고 어디 한번 잘 살아봐. 너는 결혼한 네 부인인 나보다 너희 시댁 식구가 더 중요한 사람 같으니까. 아니야, 자기야, 이럴 수 없어. 나 아직 자기 사랑한다고. 절대 이혼 못해. 그래, 아가. 이런 일로 무슨 이혼까지 하니?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이건 아니다. 그냥 우리 앞으로 서로 위해주며 지금처럼 사이좋게 살면 안 되겠니? 당신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 사랑 10번만 했다거나 아주 내가 너희 집 종살이라도 해야겠다. 그리고 어머니 벌써 잊으셨어요? 저희 두 사람 이혼 이야기 먼저 꺼낸 건 바로 어머니 아들이라고요. 그리고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남편의 뺨에 이혼 서류를 갈겼습니다. 아가, 내가 전부 잘못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이혼이라니 절대 안 된다. 앞으로는 내가 집안 살림도 다 하고 네가 시키는 건 뭐든 다 하마. 자기야, 제발 이러지 마. 내가 그동안 장모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거 벌써 다 잊은 거야?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야. 네가 언제 우리 엄마한테 잘해줬어? 정말로 해준 게 있다면 이야기해봐. 너 우리 엄마랑 살면서 어떻게 했어? 우리 엄마한테 해준 것도 없이 매일 불평만 늘어놓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았지? 그래놓고 무슨 네가 우리 엄마한테 잘해줘. 너야말로 우리 엄마한테 이것저것 대접받으면서 살았지. 이놈이 우리 엄마가 모시고 산 게 아니고
우리 엄마가 네 놈 모시고 살았어. 이 양심도 없는 뻔뻔한 놈아. 그리고 내가 저번에 네 놈이 네 엄마한테 우리 엄마한테 욕하는 거 전부 들었거든? 자식처럼 너한테 잘해준 우리 엄마 보고 남이라면 얼굴만 봐도 불편하고 짜증난다며?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전부 우리 엄마 집에서 꺼져. 나는 우리 엄마 집에서 우리 엄마랑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어쩌면 좋으냐 이를. 이 첫째 놈 사업 잘 될 줄 알고 하나밖에 없는 집 팔아서 도와줬더니 쫄딱 망하고 오갈 곳도 없어졌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 이젠 정말로 알거지 됐네. 이게 전부 엄마랑 형 때문이야. 나랑 집사람만 생각했으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는데 괜히 엄마랑 형 챙겨주다가 나까지 인생 망하게 생겼다고.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할 거야. 엄마랑 형이랑 내 인생 책임져. 내 인생 책임지라고. 그게 왜 내 책임이냐? 그러게 네가 세아가한테 진작 잘했어 봐라. 이런 일이 생기나. 얼마나 사돈댁에게 못해줬으면 세아가가 저렇게 눈이 시퍼래서 너랑 못 살겠다고 그러냐. 네 놈이 못해서 그래놓고 이제 와 누굴 탓해. 너만 잘했으면 나도 세아가한테 쫓겨날 일도 없었다고. 엄마 때문에 자식 인생 망하게 생겼는데 엄마야말로 지금 누굴 탓하는 거야? 당신은 내 엄마도 아니야. 이 망할 알망구야. 이놈이 힘들게 키워줬더니 뭐? 지 엄마 보고 할망구? 어디 오늘 너 나한테 혼 좀 나봐라. 이 배은망덕한 놈아. 서로 죽고 못 사는 것처럼 제 앞에서 편들고 챙길 때는 언제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위급한 상황이 되자 서로를 탓하며 원망하기에 바빴습니다. 두 사람 다 제 앞에서 싸우며 투닥거리더니 결국 저한테 쫓겨나긴 했지만 말이에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봐줄 죄가 아니었죠. 두 사람이 어떤 인간들인지 이미 알게 되었으니까요. 남편처럼 한심한 인간을 남편이라 믿고 결혼한 것이 너무 억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더는 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것은 두 사람이 다 저희 집에서 한바탕 싸우며 난리를 쳐놓고 이번에는 아주버니 때문에 인생 망하게 됐다며 아주버니를 찾아가 깽판을 쳤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아주버니가 경찰에 신고해 남편과 시어머니가 파출소로 끌려갔고 그 후 아주버니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고소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런 아주버니를 맞고소하며 아주 난리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지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었죠. 이후 저는 저와 이혼하지 않기 위해 발악하는 남편놈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 고생하긴 했지만 짧은 결혼 생활임에도 남편의 귀책 사유가 법원에서 인정되어 적은 금액이지만 어느 정도의 위자료까지 받고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남편을 아는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에 의하면 남편은 대출을 받아 현재 반지하 전셋집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남편과 사이가 완전히 틀어진 건지 혼자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폐지를 줍고 다니고 있다고 하고요. 시어머니와 남편과 아주버니는 원수가 되어 서로 안 보고 산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지도 않고 아직도 서로를 탓하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 남편 놈과 진작 이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싱글로 돌아와 엄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엄마가 다시 서울로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셨거든요. 시골에 있는 집은 엄마랑 주말마다 내려가 패션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 한동안 남자를 만나게 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남편에게 호되게 당해 사람한테 질린 데다 차라리 그 소중한 시간을 저 자신에게 투자하며 엄마와 지내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일로 믿고 있던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며 이혼이라는 뼈아픈 일을 겪게 되긴 했지만 자식을 생각하는 엄마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엄마가 주신 사랑에 보답하며 살려고 해요. 늦었지만 뒤늦게 효녀 노릇 좀 해보려고요. 이런 저의 새로운 삶을 응원해 주실 거죠?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께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